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또 카메라를 켰는데요. 할 얘기들이 한 몇 가지 주제로 이렇게 쌓여가는데, 좀 게으름을 피고 또 늘어지게 쉬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이야기를 바로바로 못한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먼저 좀 사죄를 드리고, 음, 이제 제 이야기를 사실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렇다면 정말 감사하겠지만, 그런데 저는 이제 저의 기록으로 이것들을 남기고 있고, 내가 생활 속에서 계속 발견하는 것들, 또 깨달은 것들, 이런 것들, 또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들을 나만 아니라 다른 누군가도 나중에 이걸 이렇게 본다면 도움이 된다면 좋겠다 싶은 것들을 이제 영상으로 남기고 있는 거거든요. 첫 번째 주제로 생각하는 것들이 뭐였냐면, 일단 운동이 요즘 이제 올림픽을 하고도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그러니까 역대 최저의 선수단으로 지금 최고의 성적을 이끌어내고 있는, 진짜 역사적으로 남을 만한 그런 올림픽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올림픽 시작과 동시에 낮밤이, 지금 저는 좀 시차에 좀 민감한 편이긴 한데, 그 제 신체 바이오 리듬이 이 되게 민감해요. 그런 또 덩치가 큰 편에 비해서는. 그래서 그냥 밤낮이 바뀌는 거에 대해서 그냥 어느 순간부터는, 그래, 나는 전 세계인이야. 나는 세계를 무대로 살고 있는 사람이라서, 뭐 한국 시간대로 살면 더 좋지만, 뭐 때로는 뭐 브라질, 뭐 아프리카, 뭐 아시아, 3시간 늦춰진 나라, 뭐 뉴질랜드 시간대, 심지어 정반대 낮밤이 뒤바뀐 나라, 뭐 미국, 캐나다, 이렇게 다른 나라의 뭐 파리, 유럽, 뭐 독일, 영국, 이렇게 다양한 전 세계 나라의 그 시간대를 경험하면서 사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내가 그 나라에 있지 않지만 그 나라에 있는 것처럼 그 나라의 시간대로 살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마도 프랑스 파리의 영향력이 제일 클 것 같아요. 그런, 내가 열렬히 응원하고 있는 선수들의 그 머물고 있는 나라가 지금 파리고, 전 세계 이목이 프랑스 파리에 집중되어 있고, 그런 어떤 기운이라고 해야 되나? 그걸 무시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올림픽에 출전한 선수들이 그 에너지, 그 선수들의 에너지뿐 아니라 그들을 응원하고 있는 전 세계인의 에너지가 지금 이 지구에서 가장 뜨겁게 이게 타오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쟁도 치러지고 있고 하지만, 이 올림픽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합법적인 전쟁이라고 저는 들더라고요, 최근에. 왜냐하면, 그러니까 총, 칼, 활을 이렇게 합법적인 점수로 상대방에게 치명적인 중상해를 입히지 않으면서 총과 칼과 활을 겨누고, 또 발차기, 이게 뭐라 해야 되지, 격투기를 하고, 이제 사실은 이 사람들이 올림픽에 참가할 정도의 선수들은 사실 일반인과 싸우면 진짜 치명타를 날릴 수 있는 그런 정말 온몸이 무기인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점수제로서 이렇게 정말 예전처럼 우리가 다른 나라의 영토를 뭔가 침범하면서 그 나라를 이렇게 뭔가 격파하고 이러는 것들이 전쟁으로 실제로 이루어졌다면, 뭐 함대, 그 1800년대, 1600년대부터 다른 나라의 그 무적 함대를 이끌고 배를 끌고 가서 그 나라를 침략하고, 총칼, 활로 그 원주민들을 제압해서 그 땅을 차지하고, 주인이 뒤바뀌어서 주인과 주객이 전도돼서 이렇게 그 땅을 차지해버리고 식민지 국가를 삼고 이러는, 뭐 그러니까 전제주의라고 한다나? 절대주의, 뭐 이러면서 그 제국주의 이런 시대부터 해서
이런 열강이 식민지를 땅 따먹게 하듯이 따먹던 시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시기를 생각하면 그때만큼 우리가 정말 피를 부르는 정말 전쟁을 하고 뭔가 사람들을 정말 죽여가지고 죽이고 피바다를 그러니까 완전 사람을 또 몰살시키고 민족을 몰살시키고 뭐 그 땅을 차지하고 이런 전쟁은 아니지만 뭐 이제 경제력도 전쟁을 하죠. 화폐 가치라든지 뭔가 이런 여러 가지 뭐 수출 수입을 통해서라든지 뭐 물건의 제품 가격 경쟁이라든지 뭐 아니면 혁신 그런 어떤 제품 경쟁이라든지 상품 경쟁이라든지 상품 가치를 높이는 부가가치 경쟁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혁신적인 그런 경쟁을 하든 아이디어든 뭔가 하다못해 로켓을 막 서로 개발하던 이런 경쟁을 하는 것도 사실 경제적인 전쟁이었잖아요. 경제 전쟁. 근데 이제는 그런 것들도 포함해서 이 국제 이 체육 대회인 올림픽도 그런 전쟁과 좀 비슷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물론 올림픽은 평화와 축제이고 뭔가 전 세계인이 함께 화합하고 행복하고 이렇게 단합되는 그런 뭔가 축제의 분위기이긴 하지만 사실 그 경기가 치러질 때의 분위기만큼은 진짜 전 국가 간에 막 이렇게 사활을 막 뛴 그런 경쟁을 넘어서 때로는 내가 너무 내 가슴이 너무 쫄릴 때는 이게 내가 이걸 왜 봐야 되지? 내가 이걸 왜 응원하고 있지? 하면서 후회를 하면서 잠든 적도 있고 한데 너무 에너지 낭비가 큰 것 같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밤새 내가 금메달 따는 것도 아니고 내가 돈 버는 것도 아닌데 이러면서 후회할 정도로 에너지가 많이 쓰일 정도로 이 어떤 전쟁 국가 간의 이 순위 다툼이 실제로 강대국들 위주의 이 순위 다툼이 있기도 하고 그런 걸 볼 때 우리나라가 뭐 상위 탑10의 나라 경제 대국이 되기도 했지만 이런 스포츠로 봤을 때도 이거는 올림픽 같은 경우는 진짜 합법화된 전쟁을 좀 표방한 모습이 아닌가. 제가 실제로 우연찮게 채널을 돌리다가 남자 배구를 봤어요. 남자 배구. 근데 우리나라는 다 떨어졌는데 8강, 4강은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막 그 그러니까 저 공을 받아내는 선수도 너무 대단하고, 그 공을 쏘아 올리는 선수도 너무 대단하고, 진짜 무서워 죽겠는 거예요. 그 배구를 보는데, 뭐 선수들이 멋있고, 늘씬하고, 피지컬이 대단하다. 이걸 떠나서, 그것도 있지만, 완전히 대포알이 날아다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고, 물론 다른 경기들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어쨌든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싸우는, 그러니까 양궁, 사격 이런 것들이 더 멋있게 저는 느껴지거든요. 자기 자신과의 싸움처럼 느껴지는, 그러니까 스코어 점수제르긴 하지만 자기 자신과의 그 마인드 컨트롤을 통해서 뭔가 이겨내는 그것이 사격 양궁에서 많이 드러나잖아요. 근데 거기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잘하는 게 되게 멋있고, 이 네트 플레이라고 하잖아요. 네트를 사이에 두고 정말 상대방의 표정 하나하나가 다 읽히고, 내가 점수를 잃을 때는 상대방이 정말 포효하고, 내가 딸 때는 막 나도 포효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는 막, 저 정서적인, 감정적인 소모도 되게 클 텐데, 이런 것들이 되게 올림픽을 보면서 많이 배우게 되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올림픽을 통해서 이제 이 뜨거운 여름밤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르게 지나갔다는 것도 이제 시간이 너무 재밌고 익사이팅하고 나도 덕분에 흥분되는 그런 시간들이었다는 건 좋은데, 이제 제가 또 중요하게 깨달은 게 뭐였냐면 운동의 가치예요. 운동의 가치가 뭐였냐면, 운동이 우리 당연히 너무 중요한데 체력은 국력이다 이런 말 하잖아요. 체력은 국력이다. 올림픽을 보면 알 수 있죠. 체력은 국력이에요. 체력이 높고 운동 이 견뎌내는 힘이라든지 뭔가 공격력이라든지 이런 것도 높을수록 체력이 국력일 뿐 아니라, 국력이 메달을 따줘서 이것을 나라의 국격을 올려주는, 나라의 그 위치를 올려주는 것도 있잖아요. 체력은 국력이 맞고, 또 체력은 재력이라는 것도 저는 깨달았어요. 저 스스로 볼 때. 내 체력이 뒷받침되는 순간부터, 내 체력이 뒷받침이 되는
모든 CEO들이 빼놓지 않고 하는 것들이 독서, 그다음에 운동, 뭐 사색 명상 이런 거잖아요. 운동, 독서 이 두 가지는 꼭 있고 운동이랑 독서는 꼭 하고요. 운동은 신체의 단련이죠. 신체의 단련. 왜냐면 우리 육체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니까 육체의 단련을 하는 거죠. 독서는 내 뭐 두뇌를 계속 단련하는 거죠. 운동과 독서 그리고 이제 명상 같은 거는 마인드 컨트롤, 뭔가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 명상, 사색 이런 것들을 한다고 하는데, 그리고 이제 그 외적으로 뭐 시각화라든지 목표 쓰기 이런 것들을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운동을 첫 번째로 생각이 된 게 뭐냐면 제가 여기 이제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사실 호기롭게 헬스장도 끊고 다시 운동도 시작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살을 뺀다는 목적이 컸지만 살을 빼는 거를 떠나서 그때 내가 했던 유산소 운동 뭐 서너 시간씩 하루에 심심하니까 가서 할 일 없을 때 서너 시간씩 그냥 러닝을 타고 그다음에 사이클을 하고 스쿼트라든지 하체 근력 운동을 키웠던 것이 자랑은 아니지만 그냥 그때 심심해서 해놓은 거예요. 저축하듯이 내가 내 통장 잔고를 당장 쌓아놓진 못했지만 통장 잔고를 그러니까 통장 잔고가 지금 완전히 차곡차곡 이렇게 쌓이고 있진 않지만 내 체력이라는 보이지 않는 통장 잔고를 채우고 있었던 거죠. 아무도 보지 않고 아무도 몰라줄 때 막 크리스마스 이브 날 뭐 이런 날도, 그러니까 추운 겨울, 더운 여름에는 오히려 헬스장이 한산하면서 운동하기가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일 사람들이 놀러 가서 술 마시고 놀기 좋은 날, 크리스마스 이브 날 저는 헬스장에 갔던 것 같고, 주말 토요일 저녁 6시 이런 때 헬스장 가면 너무 뿌듯한 거예요. 아, 내가 이게 놀고 퍼져 있을 때, TV 보고 있을 때 나는 와, 운동을 한다. 이거 일단 되게 기분 좋았고, 그뿐 아니라 그냥 내 스스로 내 자신이 기특하다, 대견하다 이런 걸 떠나서 그것도 일단 승리감이죠. 근데 내가 게으른 나를 이겨냈다는 게 너무 컸고, 두 번째로는 보이지 않아요. 운동의 효과가 당장은 보이지 않는데 그 하체 근력, 러닝을 하면서 유산소를 해서 내 근지구력을 키웠고 40분, 50분을 기본으로 했으니까 러닝머신을 타면서 내가 했던 유산소 운동이 내 심폐지구력을 높였을 것이고 심폐활량을 높였을 것이고 또 허벅지나 다리나 허리에 근지구력을 높였을 것이고 또 잠깐 쉬는 동안에 사이클을 하면서 제일 높은 8단계로 했을 때 내 허벅지와 엉덩이 둔근, 뭐 대퇴부 이런 엉덩이나 허벅지가 계속 근육이 단련됐을 거고, 또 내가 할 줄 아는 운동이 하체 운동밖에 없어서 하체 운동 40kg, 50kg 추를 놓고 그냥 10개씩 3세트를 하는 그거를 그냥 배운 거라고, 그걸 계속 했을 때 나도 모르게 그냥 다리가 퉁퉁 붓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그냥 그렇게 앉아서 한두 시간을 하고 시간을 보내야 되니까 근력 운동 1시간 하고 나면 시간이 또 그렇게 가 있고, 그리고 이제 땀이 흠뻑 젖어서 기진맥진하고 몸은 뭔가 근데 기진맥진해요. 땀을 뻘뻘 흘리고 땀은 온몸에 다 젖을 정도로 땀을 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다리가 퉁퉁 부는 느낌이 드는 정도로 운동을 하고 나오면 내가 걷는 게 아니라 그냥 자동으로 걷고 있는 느낌이 들거든요. 이거는 느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느껴보신 분은 느껴보셨을 텐데, 헬스장에서 그렇게 서너 시간 운동하고 나오면요, 나는 되게 힘들어요. 나는 지금 걸어갈 힘도 없을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실제로 내 몸은 그 방방을 타고 났을 때, 방방을 막 타고 나면은 땅에서 뛸 때 되게 무겁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중력에 대해서 내가 중력을 거스르는 행위를 한 거잖아요. 헬스장에서 운동을 함으로써 중력이 나를 끌어당기는 그 중력에 대한 중력을 거스르는 행위를 계속 하는 게 운동인 것 같아요. 이 운동의 정의를 다시 내려보면 중력이 나를 끌어당기는 힘에 내가 순응을 하면 난 누워 있는 거잖아요. 중력이 나를 잡아당기는 그것에 항복을 하면 누워 있는 거예요. 누워 있고 숨쉬기 운동만 하는 거죠. 근데 이 중력에 적극적으로 저항을 하는 행위가 운동인 거예요. 근데 그 운동을 했을 때 나의 몸은 진짜 너무 피곤하고 힘든 것 같지만 노곤함이 몰려오는 그런 피곤함이 오면서도 동시에 내 다리는 이미 너무 튼튼해져 있어가지고
저절로 걷고 있어요. 저절로 걷고 있어. 땅을 디디면 땅에 내가 두 발을 디디는 순간 앞으로 가려는 행위를 하고 있어요. 나는 그냥 서 있는데 이 다리는 걷는 거에 최적화가 돼가지고 걷고 있어요. 그냥 걷는 게 쉽지 않아. 그냥 발이 둥둥 떠다니는 것처럼 발이 그냥 저절로 앞으로 가고 있어요. 근데 내 걷는 모습이 어떨지는 잘 모르겠어요. 내가 걷는 모습이 어떨까 이것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그냥 나는 이게 내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몸에 펌프가 이렇게 올라온 것처럼 스프링이 달린 것처럼 그냥 걷고 있어요. 그 스프링이 달린 상태로 걷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내가 어기적 걷는 게 아니라 이미 러닝도 하고 뭐 사이클도 돌리고 그 근력 운동을 하고 난 상태의 내 다리는 나를 그냥 저절로 이렇게 펌프가 올라와서 스프링 달린 채로 걷는 거죠. 근데 그 느낌이 집에 와서 이제 너무 힘들다 쉬자 하고 누워서 24시간을 쉬고 36시간을 쉬고 운동을 또 안 갔어도 그 다음번에 걸을 때 또 다시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게 운동이라는 게 너무 중요한 게 내가 이틀 연속으로 이제 운동을 하고 그 다음 일주일간 운동을 안 갔어도 이 운동이라는 그 운동 센서라고 해야 되나? 내 몸이 운동을 했을 때 좋았던 그 감각을 기억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력 중에는 인지적으로 지적인 기억력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촉감 감각적으로 기억하는 능력도 있잖아요. 이거 맛있었지, 이거 냄새가 좋았다, 후각 능력, 뭐 청각적으로 이거 좋은 노래였는데 나 이거 들었을 때 초등학교 때 이게 생각난다. 그 노래를 들으면 그 당시 떠오르고 뭔가 이 기억이라는 게 그 감각과 연결된 기억도 있고 인지적인 기억이 있잖아요. 내가 들었던 정보나 지식이 장기 기억으로 넘어갔을 때 수십 년 전에 배웠던 것도 다 기억이 나는 거. 뭐 저는 예를 들면 일본도 홋카이도, 혼슈, 시코쿠, 규슈 이거를 4시간에 외웠던 기억이 나는데 그게 아직도 입에 붙어가지고 나와요. 홋카이도, 혼슈, 시코쿠, 규슈. 남편이 저한테 일본에 대해서 도쿄가 본토인가 뭐 물어보는데 홋카이도, 혼슈, 시코쿠, 규슈 이거를 내가 혼자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리 시간에 외웠던 건데. 그리고 뭐 아프리카의 다이아몬드, 이게 뭐 그런 지리 때 외웠던 것들이 나오고, 이거 인지적인 기억력이죠. 근데 이 운동 감각 기억도 있는 것 같아요. 운동 감각 기억. 뭐냐면, 내가 운동하면서 기억이 났어. 운동하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센서리 메모리, 센서 메모리가 있다는, 운동 센서 메모리, 모터 센서 메모리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신체 감각, 5가지 감각에 대한 기억도 있지만 운동 능력을 내가 가동시켰을 때 우리 신체 운동을 하면서 그 운동에 되게 내 몸이 좋아할 거 아니에요. 나는 힘들지 모르지만 내 심장은 그 운동을 하는 순간에 내 심장은 되게 좋아할 것이고 내 폐는 내가 운동하는 동안에 이제 10년 더 살겠다. 폐가 느낄 거 아니에요. 이제 이 폐가 운동을 해줌으로써 좋아. 이제 5년 플러스 오케이 10년 플러스 막 이런 게 얘가 느낄 것 같아요. 또 심장도 다행이다. 퍼질러 있더니만 지금 또 운동을 하니까 오케이 장수 프로그램이 가동되는 거야. 플러스 1년이야. 1년은 더 살겠구만. 10년은 더 살겠구만. 오케이. 이대로 좀 더 정교해지면은 50년은 더 문제 없겠어. 건강하게 걸어 다닐 수 있겠어. 뭐 이런 거를 얘네들이 계산을 하는 것 같아요. 내 몸이. 그러면서 이제 제가 알게 모르게 느꼈던 운동의 효과는 그거예요. 나는 그냥 서너 시간, 두세 시간을 러닝을 타고 유산소를 했을 뿐이야. 유산소가 너무 지겹다고 하잖아요. 난 지겨워서 유산소 못해. 재미없어서 유산소 못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도 지겨워요. 러닝머신 60분씩 타는 거 너무 지겹고, 헬스장에 와서 3시간을 4시간을 어떻게 있어? 아니, 5시간도 있었거든요. 5시간은 뭐해, 거기서? 미쳤어? 이러는데, 저는 근데 그거를 다 똑같은 것만 5시간 하는 게 아니라 1시간 러닝하고 30분, 20분 사이클 타고 또 30분 또 러닝했다가 또 심심하니까 근력 운동 한 번씩 돌렸다가 근력이 너무 힘드니까 다시 사이클을 앉아서 쉬는 이 사이클 했다가 또 다시 근력 좀 괜찮아졌으면 이제 허리가 좀 아프니까 다시 러닝을 또 해주고. 저는 러닝을 할 때 허리가 안 아프거든요. 유산소를 할 때 허리가 안 아파요. 그게 뭐냐면 내 몸이
내 몸이 건강함을 찾아가는 길을 느낀 거예요, 내 몸이. 그러니까 내 몸이 건강함을, 나 이때가 너무 좋아. 나 인 상태일 때가 참 좋아. 개운하고 시원함을 느껴. 라고 내 몸이 나한테 알려준 거예요. 내 무의식에다가, 기억에다가 새겨준 거예요. 주인아, 이 몸의 주인아, 나는 네가 이렇게 걸을 때 있잖아. 근데 좀 빠른 속도로 걸을 때, 그때 나는 허리가 이렇게 꼿꼿하게 서면서 허리가 안 아프고 허리가 오히려 이렇게 꼿꼿하게 딱 세워지면서 척추가 되게 시원해지고 기분이 좋아. 그리고 팔을 앞뒤로 더 흔들어주면 더 기분이 좋아. 더 신나. 그리고 그럴 땐 배도 안으로 집어넣을 수가 있어. 배도 안으로 넣어주는 복근도 사용할 수 있어. 네가 걸을 때 난 기분이 좋아. 이걸 내 몸이 나한테 계속 알려주는 거예요. 걸을 때. 그걸 걷고 있을 때 느꼈어, 이번에. 그리고,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스스로는 난 운동을 싫어해. 운동이 재미없어라고 나는 생각했지만 나는 그렇게 여겼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사실 내 몸이 나한테 알려주는 거는 나한테 다가와 속삭이는 거는 아니야. 나 네가 걷고 있을 때 너무 행복하고 너무 재밌어. 신나. 살아나. 네가 걸을 때 나 행복해. 이렇게 나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몸과의 대화를 한 거예요. 깜짝아. 그래서 이제 제가 김밥을 사기로 해가지고 김밥을 살 건데 김밥 사기 직전에 할 말 하고 싶어서 그래서 이제 운동이 그런 거 알려줬는데 얘는 뭐냐면 특별히 운동을 끊으려고 마음 먹었던 게 뭐냐면 내가 이렇게 국밥집에서 뚝배기를 들었는데 테이블을 정리하면서 앞에 거를 들기 괜찮은데 저 뒤에 거 그러니까 한 테이블에서도 내 바로 코앞에 있는 걸 들 때는 괜찮은데 저 앞에 거를 들다 보니까 이렇게 들은데 약간 허리가 시큰한 거예요. 시큰했어요. 근데 이거를 어떤 엄마들이 그걸 딱 내가 말했더니 이거 들다가 아팠다 했더니 그 같이 계셨던 분들이 큰일 났네. 어떡하지? 이제 인대가 놀랐나 근육이 놀랐나 보다 뭐 이러면서 이제 다음날부터 못 나오겠거니 예상을 하신 것 같아요. 이제 다들 약간 60대도 계셨고 50대도 계셨는데 다음날부터 못 나오겠구나 생각하신 거예요. 그분들은 어깨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이러신 분들이어서 근데 제가 그냥 그 파나돌이라는 진통제를 먹고 한번 그냥 아프면 못 나가는데 일단 견뎌보자 이제 이러는데 괜찮더라고요. 그러니까 생리통처럼 느껴진 것 같아서 갔는데 괜찮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걸 이겨내면서 뭔가 내가 조심해서 일을 하니까 그리고 코어에 신경을 쓰면서 일을 하니까 더 이 운동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딱 사인이 켜진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일을 일단 어떻게 정리하게 됐고 이제 바로 헬스장 끊었어요. 그 헬스장 갔는데 그 헬스장 가기 전까지 뭐가 자꾸 떠오르냐면 내가 그동안에 엉덩이 쪽, 골반 아래쪽 있잖아요. 둔근이라고 하나? 엉덩이 쪽, 그쪽이랑, 그 다음에 그 대퇴부, 허벅지, 완전 그 근육 제일 큰 근육 있죠. 우리 몸의 40%가 거기에 있대요. 엉덩이랑 대퇴부. 그러니까 엉덩이 대퇴부 쪽은 든든한 것 같아. 내가 봐도 든든해요. 근육이. 근데 이제 골반 위쪽으로는 근육이 발달되지 못했다는 걸 내가 느낀 거죠. 근데 그러고 와서 보니까 이제 생각이 되는 거예요. 자극을 왜 우리가 운동할 때 자극을 느끼세요. 그 부분에 자극이 들어가는 걸 느끼셔야 돼요. 이러잖아요. 예전에 그냥 했어요. 그냥 하라는 방법대로 기억 안 못하고 그냥 개수만 채우는데 급급했는데 그 선생님들이 거기가 근육이 자극이 되는 걸 느끼셔야 돼요. 거기가 쪼여지는 그 근육이 그 코어면은 코어, 어깨면 어깨. 내가 원하는 제가 지금 이 운동을 하는 타겟이 되는 목표 부위가 있잖아요. 내가 이 운동을 하고 있을 때 이 운동이 지금 이 운동으로 인해서 효과를 얻고자 하는 그 부위에 타겟이 되는 부위에 근육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근육이 잘 지금 자극이 되고 있는지를 느끼면서 하라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게 혼자서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또 유튜브도 찾아보고 막 이렇게 했는데 저는 어떤 부위가 중요했냐면 코어 중에서도 기립근 누구나 마찬가지겠지만 코어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코어를 감싸고 있는 기립근과 그다음에 광배근이라고 하는 이 갈비뼈를 감싸는 그 광배근 그리고 복사근, 내복사근, 외복사근 그 복근이라고 하는 그 복근인데 안쪽에 있는 복근과 바깥에 있는 복근이 함께
지금 내가 거기가 발달이 안 됐고 그 발달되면 너무 좋겠다 이러는 느낌이 확 오는 거죠. 이 지금 배가 뚱뚱하니까 나 내장 지방을 빼야지 이 느낌보다는 나 지금 뭔지 알겠어. 내가 코어가 약한데 그 인대 이러다가는 내가 근육이 없으니까 이 인대가 힘을 쓰는구나. 원래 그 허리 쪽에 근육이 탄탄하고 발달된 사람들은 그 근육으로 몸을 움직이는데 나는 지금 거기에 이 근육이라고는 하나도 없으니까 이 척추를 감싸고 있는 부위에 근육이 너무 발달되지 않았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힘을 갑자기 주는데 그 골수라고 하죠. 우리 왜 돼지 그 갈비 그 감자탕 먹으면 돼지 갈비뼈 안에 그 골수 빨아먹는 골수가 있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척수며 뭐 힘줄이며 이런 거 다 있는 거잖아요. 우리도 사람도. 근데 내가 척추를 둘러싼 근육이 발달하지 않다 보니까 이 척추 안에 신경이 흐르고 있는데 약하고 연하잖아요. 그러니까 척추 안에 우리가 머리부터 뇌부터 우리 모두 말초까지 신경이 전달되라고 있는 그 신경이 거기에 이제 힘줄도 있고 이럴 텐데 그 부분이 힘을 쓰는 거예요. 내가 근육이 발달이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코어 척추 중심으로 척추 주변에 있는 근육이 발달되지 못한 사람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무리해서 허리로 뭔가 하려고 할 때 근육이 없으니까 힘줄을 사용하게 되고 그게 무게가 이제 좀 더 커지면은 그 힘줄이 버티다 못해 늘어나는 힘줄이 힘줄이 이제 늘어나거나 힘줄이 놀래거나 힘줄이 뭔가 고장이 나는 거죠. 힘줄이 끊어지거나 심지어. 그러니까 근육이 바탕이 돼서 근육이 거기를 척추 주변에 올바르게 있어야 될 근육들 제대로 발달돼 있고 탄탄하게 거기를 보호해줘라고 있는 근육들이 기능을 못하면 그 척추가 뼈인데 뼈와 뼈 사이에 디스크가 또 있잖아요. 연골 같은 디스크. 걔네들이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척추 근육 주변에 근육들이 발달을 해야만 척추도 팽팽하게 이렇게 견고하게 팽팽하게 쫙 펴지고 그 안에 연골들이 다 닳아질 일이 없는 거고 디스크라고 하는 디스크들이 닳아질 일이 없는 거고 무너질 일이 없는 거죠. 협착이 될 일이 없는 거고 또 그 안에 이 신경이 잘 지나가 연한 그 신경들이 잘 지나다녀야 되는데 협착이 오고 척추가 막 달라붙고 막 이제 연골이 막 무너지고 연골이 녹아내리고 막 이 척추와 뼈가 막 이렇게 그 배열이 고르지 못하게 되고 이러면서 이제 신경들까지도 제대로 전달이 안 되니까 신경이 제대로 흐르지 못하니까 어디 하나가 찌릿찌릿 저려오고 뭔가 마비가 오는 듯한 증상이 오고 이렇게 척추가 또 굽어지면 자세도 흐트러지고 몸이 이제 이상이 오는 거죠. 사인이 오는 거죠. 뭔가 신경이 전달이 잘 돼야 운동신경이 좋고 빠릿빠릿하고 손발도 안 저리고 그러는 건데 이게 말초까지 잘 신경 전달이 안 되니까 손발이 저리다 막 이러고 뭐 팔다리가 막 붓고 말초 신경이 제대로 안 되니까 손끝이 뭔가 둔해지고 이러면서 뜨거운 걸 만져도 뜨거운 줄 모르다가 데이고 베이고 찰과상 뭐 타박상 뭐 이런 거 화상에 되게 무뎌져서 온몸이 다 다치고 이제 이런 거 같아요. 그래서 내가 느낀 게 이제 그 사람이 자기가 이제 사인이 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대요. 사람이 쉬어야 될 때는 몸이 아프다고 하잖아요. 그처럼 이제 나 쉴 정도는 아니지만 운동을 해야 되는구나. 내가 여태까지 그래 골반 아래쪽으로는 운동을 많이 했고 다리든지 뭐든지 골반 아래쪽은 강화를 많이 하는 삶을 살았어. 다행이야. 그런데 이 골반 위쪽으로는 많이 근육을 발달시키지 못하고 살았구나. 이걸 알면서 이제 체육관에 이제 그 헬스장 갔는데 이 상체 운동에 되게 관심이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유튜브도 뭘 찾아보게 되냐면은 이 허리와 코어 주변의 그 근육들, 기립근, 광배근, 복사근 이런 것들을 이렇게 도와주는 강화시켜주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고 그러면서
새로운 부위를 운동을 하니까 또 자극이 또 새롭게 느껴지면서 좋았던 거예요. 이틀을 했는데, 단지 이틀을 했는데, 그리고 다음날 다시 또 일을 하게 돼가지고 일주일 동안 5일을 나가서 일을 했는데, 뭐냐면 중요한 건 핵심적인 건 뭐냐면 그 나가서 이틀을 하면서도 나는 되게 득근이라고 하죠. 득근. 이틀 동안 했는데 무슨 득근을 했냐 하겠지만, 저는 머리를 거기에 초집중을 하면서 그 부위, 내가 얻고자 하는 근육, 내가 득근하고자 하는 그 부위에 집중을 하면서 운동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위가 튼튼해지고 든든해지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이게 그니까 그 부위에 마치 내가 치료제를 레이저를 쏘는 것처럼, 내가 지금 그 아팠던 그 허리 부위 거기를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니까 그 부위에 그 득근을 하는 기분이 들었고, 기분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득근을 해서 든든한 채로 허리 부분이 든든해져서 집에 왔어요. 근데 이게 바로 다음번에 이게 뭐가 느껴졌냐면, 물론 사무실에서 앉아서 일하는 사람들은 내가 근육이 뭐가 필요해 이럴 수 있겠지만, 아니에요. 이게 머리도 좋아져요. 머리도 우리 신체 협응이라고 하잖아요. 뇌와 신체 협응, 내가 머리로 생각하는 것을 내 몸이 해줄 수 있느냐를 협응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앉아만 있고 운동을 안 하면 머리만 커진다고 하잖아요. 머리만. 실제로 우리 아나운서 같은 사람들, 얼굴만 크고 머리만 큰 사람, 커 보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이유가 그 사람들이 앉아만 있고 말만 하고 분석만 하고, 화면을 통해서 분석만 하고 말만 하고 자꾸 이렇게 보기만 하니까 이 눈과 머리는 커지는데 실제 행동 협응은 낮아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올림픽 같은 경우도 소리 줄여놓고 봐요. 저 사람들이 하고 있는 신체 운동을 봐야 되는데 저 말을 자꾸 듣다 보면은 이게 혼선이 오더라고요. 그 저만의 생각인데, 어쨌든 그래서 앉아만 있고 이거 쓰기만 하는 사람은 머리로는 알고 있어. 근데 이게 신체로 느껴지고 행동으로까지 오는 데는 이게 약간 엇갈릴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CEO라든지, 우리가 유명한 우리나라 말고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부호들을 보면은 신체 건강도 되게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피지컬도 되게 훌륭한 사람들도 많잖아요, CEO 중에. 그 이유는 걔네들은 귀족들 이런 사람들도 항상 운동을 중요시 여겼고, 우리나라도 왕들이 활을 쏜다든지 말 타고 다닌다든지 이런 걸 중요시 하게 됐지만, 그래서 이 운동신경과 두뇌에도 밀접하구나. 두뇌의 어떤 판단력, 인지 능력, 기억력, 이 모든 것들이 우리 머리가 좋다라고 하는, 소위 말해서 머리가 좋다라고 하는 그 능력은 운동의 영역과 무관하지 않다. 신체 능력이 잘 발달한 사람이 머리가 나쁠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내가 내 몸 하나 건사한다고 하잖아요. 내 몸을 움직이고, 내 몸을 내 몸대로 움직이고, 내 몸을 누구보다도 빠르게, 누구보다도 강하게, 누구보다도 더 튼튼하게 이렇게 만들려고 민첩하게 그렇게 근력을 기르고 몸을 쓰는 사람이 머리가 나쁠 수 없거든요, 절대로. 그거를 알게 됐고, 근데 공교롭게도 그렇게 운동을 나는 하는 게 9만원, 석 달에 9만원이에요. 고맙게도 안 올랐어. 그래서 난 9만원을 투자해서 운동했는데, 그 뒤로 50만원, 또 60만원, 이렇게 순식간에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들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렇죠. 50만원, 60만원, 그렇죠. 그런데 이게 그 운동을 함으로써 인해서 나머지 그 이후에 일할 때는 훨씬 일이 수월해요. 왜냐면 내가 3시간을 투자할 때 그 3시간 투자한 게 지루하고 심심하고 재미없다라고 느껴질 수 있지만, 그 3시간 운동한 거, 6시간 운동한 거가 그 이후에 10시간, 20시간, 30시간, 40시간, 50시간, 60시간을 훨씬 효율적으로, 훨씬 능동적으로, 그 다음에 훨씬 통증이 없이 되게 빨리빨리 되게 수월하게 이렇게 빠릿빠릿하게 할 수 있다면, 내가 이 3시간 운동을 투자한 것이 헛되지 않다, 이걸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그 3시간은 재미가 없을 수 있어요. 3시간은 재미가 없고 지루하고 이게 뭐 하는 짓인가 할 수 있지만 그 3시간도 재밌게 할 수 있거든요. 재밌게 하는 방법을 터득하면 돼. TV 보면서 한다든지 재밌게 하면은 재밌게 하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고 운동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3시간, 6시간 투자한 것이 10배가 넘는 시간, 60시간, 60시간, 뭐 70시간을 그 10배가 넘는 시간을 훨씬 아프지 않고 오히려 능동적으로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쓰면서 돈을 벌게끔 벌도록 해줬다니까, 해줄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은 진짜 운동이야말로 진짜 중요한 투자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투자야. 내가 돈도 투자하지만 운동에다가 시간을 투자하면 그 돈도 그거에 몇십 배로 벌고요. 몇십 배가 아니라 몇천 배를 벌고, 그 돈에 비해서 몇천 배를 벌고, 또 그 시간보다 몇십 배를 더 내가 효율적으로 더 건강하게 쓸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씨앗을 심어서 열매를 맺잖아요. 운동이라는 씨앗을 심었어. 근데 그거에 몇십 배, 몇천 배를 돈으로 벌어들일 수도 있는 거고, 또 몇십 배, 몇천 배의 효율로 돌아올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영상의 주제는 이겁니다. 체력은 곧 국력이다. 이 말도 맞죠? 올림픽을 보면. 근데 체력은 곧 재력이다. 이 말을 또 추가하고 싶은 거야. 운동이라는 씨앗을 내가 심었는데 그것이 심을 때는 좀 괴로울 수 있고 좀 지루할 수 있고 재미없을 수 있지만, 이것을 몇십 배, 몇백 배, 몇천 배로 거둘 수 있는 것을 돈으로 거두던, 내가 원하는 무엇으로 거두던, 어쨌든 건강으로 거두던, 아니면 내 미래의 수명으로 거두던, 그죠? 내 지금의 고통스러울 수 있잖아요. 운동은 내가 지금은 이 몇 시간 투자한 그것이, 이 운동이 몇 시간을 투자해서 한 이 운동이 내 30년을, 내 50년을, 내 미래의 30년, 50년을 더 걸어 다닐 수 있게 해주고, 더 건강할 수 있게 해주고, 더 즐길 수 있게 해주고, 더 맛있는 거 먹을 수 있게 해주는 그 씨앗이 된다면 내가 이것에 투자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생각을 하는 거죠. 물론 항상 저도 운동하지 못하고 와서 3일은 이틀 했으면 3일을 쉬고 뭐 이렇게 하지만 운동은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계기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꼭 남기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도 한 두세 가지 토픽이 더 있는데 그건 좀 이따가 다시 또 올리도록 할게요. 네, 일단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운동은 어쨌든 씨앗이고, 운동을 씨앗으로 심었으면 이것이 몇천 배, 몇백 배, 몇십 배, 몇천 배의 수익으로 열매를 맺을 수도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수명이라는 30년, 50년의 수명을 가져다 주는데, 그것도 건강하게 늙을 수 있는, 내 발로 걸어 다닐 수 있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을 수 있고, 내가 보고 싶은 거 보고, 내가 느끼고 싶은 거 느끼는 즐거운 노년을 가져다 주는 아주 중요한 원천이 된다면 내가 기꺼이 투자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이런 걸 알게 된 거죠. 체중 감량은 두 번째인 것 같아요. 체중 감량은 그냥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거고, 그러니까 제 우선순위가 바뀌어서 잘 된 거예요. 체중 감량이 첫 번째 우선순위가 되면 운동이 너무 하기 싫거든요. 근데 운동 자체가 목적이 되면은, 운동이 즐겁고 운동을 하면은 이런 정말 중요한 거야, 운동이 씨앗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운동이라는 것 자체를 내가 하게 되면은 이 체중 감량은 그냥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부산물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너무 좋겠죠. 운동이 1차적인 목적이고 체중 감량이 그것을 뒷받침해서 따라오는 부산물이 될 때 선순환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결론을 내리면서 이 영상을 마치겠습니다.